안녕하세요. 달빛 아래 도담도담 속삭여주는 도담이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사철 푸른 소나무 우거진 깊은 산고개를 넘어 과일나무 줄지어선 산기슭을 따라 서쪽으로 20리가량 가면 푸르른 강 굽이치는 너른 평야를 굽어보며 우뚝 솟은 산이 있으니 그 이름 말발굽산이라 불렀다. 그 생김생김이 신통이도 말발굽과도 같아 말발굽산이라 부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도 사람들이 이 산을 말발굽산이라 부르는 데는 그만한 이야기가 있다. 호랑이 담배 피우고 곰이 말하던 그렇게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으로부터 세어보면 꽤 먼 옛날에 있은 일이다. 그때 지금의 말발굽산이 솟은 그곳은 좀 높은 산 언덕이었고 그 언덕 밑에는 넓고도 깊은 십리 늪이 있었다. 그리고 늪 아래와 남쪽엔 기름진 들판이 있었다. 바로 이 늪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쓰고 이 들판을 차지하고 사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다. 어느 해 어느 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느 하루 그 부자가 툇마루에 나앉아 멀리 들판을 내다보는데 뼈가 황소 뼈마디처럼 굵고 키가 9척이나 되며 눈이 불처럼 이글이글 타는 젊은이가 지게에 바가지를 달고 뜰하게 들어섰다. 젊은이는 부잣집 뜰하게 들어서자 지게를 벗어놓고는 부자 앞에 와서 절을 하며 사정했다. 부모를 잃고 살 길을 찾아 구름처럼 떠돌아다니다가 먼 길을 걸어 이곳까지 찾아왔사오니 부디 불쌍한 사람 굽어 살피어서 이 집에서 작은 일이나마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부자는 지게다리에 달랑달랑 달린 바가지와 그의 남루한 옷차림을 번갈아 보며 한마디 응대도 없었다. 그러니 그 젊은이는 그 자리에 꿇어 엎드린 채 일어나지 않고 다시 부자에게 여쭈었다. 소인은 양처럼 순해서 말을 잘 듣고 황소처럼 부지런해서 일을 잘하오니 다만 며칠이라도 일을 시켜만 주시옵소서. 그 말에 깍쟁이 부자는 그만 귀가 솔깃해서 너럭바위 같은 어깨가 쫙 벌어진 젊은이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옷은 비록 남루하나마 얼굴이 준수하고 뼈마디가 굵직굵직한 것이 꼬리는 없어도 황소 같은 녀석이라 일에는 막힐 데가 없을 것 같았다. 좋네. 내 시키는 대로 일만 잘 해보게나. 그럼 난 자네를 쫓지도 않을 테고 차차 장가까지 보내줄 테니. 자, 저 사랑채에 들게나. 이리하여 외톨이 이 젊은이는 부잣집 머슴이 되어 이튿날부터 들에 나가 밭일을 하게 되었다. 부자는 대답은 했으나 어딘가 미심쩍어 은근히 그의 뒤를 따라 나가 일하는 것을 살펴보았다. 보니까 과연 말과 같이 힘도 세거니와 솜씨 또한 날래였다. 김을 멜라치면 남들이 밥머리도 채 긁기 전에 홈이 날에서 번개 일듯 번쩍번쩍 하더니 풀 한 대 남기지 않고 저쪽 밥머리에 나갔다. 이렇게 허리심도 없이 진종일 일하는데 허리 아프다느니 맥없다느니 하는 말 한마디 입 밖에 내지 않았다. 게다가 꼴단이나 나무집 같은 것을 지고 돌아올 때 보면 등짐이 어찌나 큰지 작은 산이 움실거리고 움직이는 것 같았다. 부자는 건불 속에서 수운을 얻고 땅속에서 진주라도 얻어낸 듯 입이 한 방만 해서 집 식솔들 앞에서 제자랑 절반, 머슴자랑 절반을 했다. 허허, 모두들 내가 깍쟁이여서 머슴으로 오자는 사람이 없다고들 말하지만 어디 들어보게. 내가 어떤 머슴을 두었나? 부자는 얼음에 박밀듯 머슴 총각의 일본새를 슬슬 엮어 자랑하는데 말하는 사람도 신이 나서 말했지만 듣는 사람도 옛말 같은 말에 정신이 팔려 구수하게 그 말을 들었다. 그 중에서도 눈 한 번 깜빡하지 않고 귀가 솔깃해서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딸이었다. 부자는 갓 40의 첫버선이라고 무남 동녀 외동딸을 두었는데 이쁘기로 물찬 제비 같고 꽃본 나비와도 같았다.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 어인 연고인지 저도 몰래 그 머슴총각을 한번 보고 싶었다.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몰래 뜨락을 거니는 채 하며 사랑방을 훔쳐보았는데 보자는 머슴은 일밭에 나갔는지 보이지 않고 그 대신 사랑방 앞에서 생전 보지도 못했던 갖가지 꽃들이 떨기떨기 웃음 지으며 향기를 풍기고 있고 처마 밑에 매단 새초롱 속에 이름 모를 새들이 청아한 목소리로 우짖고 있었다. 이날부터 부잣집 딸은 날마다 몰래 나와서 곱게 핀 꽃을 즐기고 새들과 동무하며 하루하루 보내느라니 어쩐지 그 머슴총각이 더욱 간절하게 보고 싶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딸은 오늘은 기어코 그 총각을 보리라 마음 먹고 해질녘부터 일밭에서 돌아오는 머슴총각을 기다렸다. 서산에 해가 꼴깍 넘어가자 머슴총각이 구척 장신에 산더미 같은 짐을 지고 들어서는데 갑자기 눈앞에 태산이 막힌 듯 하였다. 머슴총각은 짐을 벗어놓고 품속에서 황금 같은 꾀꼬리를 꺼내어 새 초롱에 잡아넣더니만 이글이글한 두 눈에 부드러운 웃음을 담고 사랑채로 들어갔다. 그때까지 부잣집 딸은 무엇에 홀린 것처럼 멍하니 머슴총각만 지켜보며 말뚝처럼 그 자리에 서고만 있었다. 그 후부터 부잣집 딸은 더욱 자주 나오게 되었고 그러니 머슴총각을 만나는 경우도 자주 생기게 되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 머슴총각이 허리 굽혀 인사하면 머리도 들지 못하던 것이 차차 날이 가고 달이 감에 따라 서로 말도 주고받았고 나중에는 머슴총각이 무거운 짐을 지고 들어오는 걸 보기만 하면 손에 든 짐을 받아주기까지 하였다.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고 정이 깊으면 사랑이 우미 튼다고 머슴총각과 부잣집 딸은 서로 사랑하기까지 하게 되었다. 머슴총각은 진종일 고되게 일하다가도 집에 들어설 때면 혹시 부잣집 딸이 자기를 맞아주지나 않을까 하여 부랴부랴 집에 들어섰고 부잣집 딸은 긴긴 하루낮을 해만 쳐다보다는 해에 넘어가기 바쁘게 뜰하게 나와서 머슴총각을 맞았다. 저녁이면 머슴총각은 사랑채에서 피리를 불며 부잣집 딸을 그리었고 부잣집 딸은 연당에서 목가에 비친 달을 보며 구성진 피리 소리를 들었다. 보면 반갑고 보지 않으면 그리워 서로 애타는 가슴만 조여왔다. 아버지 어머니가 깊이 잠든 밤이면 부잣집 딸은 지도새도 모르게 연당에서 나와서는 머슴총각과 함께 사랑채에서 논일기도 했고 수양버들 휘늘어진 목가에서 놀기도 했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드러나는 법이거늘 어느 날 저녁 부잣집 딸은 사랑채에 놀고 오다가 그만 어머니의 눈에 띄고 말았다. 어머니는 딸이 사랑채에서 나오는 걸 보자 깜짝 놀라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만 혼절하고 말았다. 부자는 대인이요 빈자는 소인인 세상에서 귀한 집 딸이 머슴총각과 연분이 나니 기절초풍할 노릇이 아니고 뭐랴. 그러나 어머니는 호랑이 같은 남편이 귀한 딸에게 날벼락이라도 안길 것 같아서 입을 꾹 다물고 까닭 말을 내지 않았다. 그 대신 그 이튿날부터 날마다 남편을 보고 한다는 소리가 머슴총각을 내보내자는 말을 하였다. 부자는 처음엔 아내가 하는 소리를 듣고 여편네가 편히 굴러온 복덩이를 차 던지려 한다고 타박을 주었지만 2번, 3번 말을 꺼내니 차츰 의구심이 생겨버렸다. 그러다 하룻밤은 아내가 꿈결에 혼잣말을 하는 것을 듣고서야 그 내막을 눈치채고서 당장 아내를 깨워놓고 따지고 물었다. 부인은 하는 수 없이 딸이 머슴총각과 눈이 맞았다는 사실을 털어놓고야 말았다. 부인의 말을 들은 부자는 도끼를 찾아 들더니만 딸이고 머슴이고 다 없애 치우겠노라 펄펄 날뛰었다. 그러자 부인이 부자 앞을 막아 나서며 소리쳤다. 아, 이러지 마세요. 제 딸 죽이고 제 허물 드러나면 집안이 망하는데 어쩌자고 맨발로 바위를 차려 하시오. 그럼 어찌한단 말이오. 그러니 부인이 목소리를 낮추어 하는 말이 이젠 날도 밝아오는데 어쩌겠어요. 내일 밤 단단히 잡돌이를 했다가 밤중에 몰래 잡아 죽여 저 못에 쳐넣읍시다. 라고 하였다. 부자는 그제야 그만 손에 들었던 도끼를 스스로 놓았다. 어느새 해가 뜨고 머슴총각은 또 일밭으로 나갔다. 총각은 밭에 나왔으나 웬일인지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마음이 뒤숭숭했다. 간밤에 부잣집 딸이 놀러 왔다가 이젠 어머니까지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아버지까지 알면 큰 야단 나니 어서 도망치자고 하던 일이 생각났다. 둘이 함께 도망가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살며 그렇다고 사랑하는 사람 남겨두고 어떻게 혼자서 떠나가랴. 머슴총각은 눈앞이 금은밤처럼 어두워 종일 한숨으로 보냈다. 억만가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새 하루에는 깎아죽 머리에 콩알 구르듯 서산에 떨어지고 있었다. 바로 이때 백마가 먼지를 뽀얗게 일구며 머슴총각을 향해 화살처럼 씩 날아오고 있었다. 백마가 머슴총각 앞에 와 멎자 뜻밖에도 말잔등에서 부잣집 딸이 뛰어내렸다. 어서 이 말을 타고 우리 함께 도망쳐요. 집으로 들어가면 그대는 죽는 몸이 되어요. 아가씨, 그게 웬 말인가요? 머슴총각이 청천벽력 같은 그 소리에 영문을 몰라 물으니 부잣집 딸은 어제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가 꿍꿍이 하던 일을 자초지종 얘기했다. 머슴총각이 그 말을 듣고 아가씨, 그대는 귀한 몸이니 미천한 이 인간을 따라 고생함이 당치 않소. 외톨이 이내 신세 살아도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 두려울 것 없소. 내 비록 싸우다 죽기는 할망정 도망치지는 않을 테요. 아가씨 먹은 마음 변함없거든 우리 이승에서 못 맺은 인연 죽어 황천에서 맺자구려. 자 어서 가시구려. 라고 하니 부잣집 딸이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날 때 빈부 귀천이 따로 없었거늘 그 말씀 당치 않소이다. 소녀 한 번 먹은 마음 철석과 같사오니 저승으로 가실라거든 소녀도 함께 데리고 가옵소서. 머슴총각이 들어보니 마디마디 피눈물 되어 가슴속에 떨어지며 구곡간장이 찢어지는 듯 하였다. 이때 저쪽에서 구름처럼 먼지를 일구며 숱한 사람이 말을 타고 머슴총각과 부잣집 딸을 쫓아오고 있었다. 머슴총각은 말없이 입술을 악물고 눈에 불을 일구며 부잣집 딸을 부여안고 풀쩍 말잔등에 올라탔다. 그러자 백마는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 뒷발로 땅을 차고 하늘로 솟더니 네 굽을 박차고 번개같이 내달렸다. 말발굽에서 불꽃이 번쩍번쩍하고 길에 먼지가 뽀얗게 이는데 바로 그 뒤에 숱한 말들이 표요하며 쫓아왔다. 앞에서는 머슴총각과 부잣집 딸이 탄 백마가 달리고 뒤에서는 부잔에 탄 말들이 뒤쫓고 있었다. 앞에서 한 발 내뛰면 뒤에서도 한 발 뒤쫓고 앞에서 채찍을 안기면 뒤에서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 한시경이나 달리니 눈앞엔 넓고 깊은 심리 늪이 나타났다. 머슴총각과 부잣집 딸은 그 자리에 멈춰섰다. 넘자니 날개가 없어 넘을 수 없고 건너자니 늪이 너무 깊어 수중혼이 될 판이었다. 그렇다고 되돌아서자니 그것은 목을 늘여 칼을 받는 거나 다름없었다. 두 사람이 가슴을 졸이며 망설이고 있을 때 부자네가 탄 말들은 발굽 소리를 요란히 내며 거의 지척에 다가오고 있었고 이놈 개 섞어라 하는 부자의 외침 소리까지 들렸다. 이렇게 되니 부잣집 딸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하늘도 무심하오. 사랑이 죄가 되어 우리 두 사람 천추의 원기가 되게 되었사오니 장천은 부디 굽어 살피옵소서. 바로 이때였다. 백마가 뒷발로 땅을 차고 하늘로 솟으며 천지가 떠나갈 듯 표효를 하더니 단숨에 심리 늪을 날아 넘어 늪 맞은편 산마루를 콱 박차고 또다시 하늘에 높이 솟아올랐다. 급히 추격해오던 부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연신 말을 채찍질하다 보니 말을 탄 채 늪에 빠져 목숨을 잃고 말았다. 머슴총각과 부잣집 딸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떻게 금슬지락을 누리는지 여태껏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 그들이 탄 백마가 땅을 차고 올라간 산 언덕에는 그때 그 백마의 자국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어서 사람들은 그 산을 일컬어 말발굽 산이라 부르고 말발굽 산에 깃든 전설을 후세에 길이길이 전하였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